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개인 파산에서 서류 이제 어떤 게 주로 찾는지 여기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파산관제인이 들어가는 아이디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파산 사이트 그 전자소송 파산편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법인 회생, 법인 파산, 일반 회생, 기타 사건. 우리 관심사는 이제 파산이니까 파산을 한번 눌러보면 자주단의 개인 파산서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21개나 나오네요. 자주 찾는 거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신청 대리 하시는 분, 신청인, 채무자분들도 자주 찾을 가능성이 있죠. 볼까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무자. 요 2라고 써 있는 건 이 폼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이거는 이제 이 신청서에 빵꾸를 때우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납비용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이렇게 볼까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무자용이죠. 동시 신청 중인 거. 파산 신청서인데 채권자가 파산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채권자 파산. 그때는 이 양식을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납금 납부서가 있습니다. 예납금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관제인 보수를 주기 위해서 30만원. 요즘 이제 서울은 4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15만원에서 30만원. 이번에 좀 인상이 됐죠. 30에서 40. 한 12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채무자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1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너무 적다는 평이 있어서 이제 올렸습니다. 예납금은 이제 적게는 30만원, 40만원이지만 많게는 300만원도 있습니다. 제 개인 채무자가 20명 정도 넘거나 아니면 부채가 100억 이상 된다. 그 다음에 재산 처분이 이제 과거에 너무 많아갖고 관제인이 많이 조사해야 될 상황.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은 건 이제 500만원도 받습니다. 그건 이제 채권자가 200명이 넘는 거죠. 치과의사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환자, 고객들한테 정산해야 될 게 많아서 아주 특수한 경우죠. 간혹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채권자가 저희도 한 100명, 88명까지는 봤는데, 100명 이상 못 받지만 실제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0명.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법원의 재량으로 판사님이 500만원까지 예납금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상은 이제 30에서 100 정도입니다. 357, 100. 자, 그 다음에 예납비용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본인은 이제 30이나 40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과 달라서 당황스럽죠. 돈도 준비 안 됐으면, 이때는 연장 신청서를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연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납비용 철회 감액 신청서. 예납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 경제적 수준에, 내 삶에,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장애인이 있다든지 소득이 너무 적어서 지금 법원에서 예납 명령을 내린 거를 도저히 어떻게 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예납비용 철회 혹은 감액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는 예납을 철회하고 명령을 취소하고 소송구조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구조 대상을 아마 판사님이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통상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예측으로는 상반기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법원에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구조 결정을 심하면 막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구조. 최근에도 보면 소송구조 사건 되게 많습니다. 왜? 예산이 충분하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소송구조를 이제 예산을 다 써버리면,
물론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지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소송 구조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지명령 신청서가 있죠. 대표적인 거는 개인 파산에서의 중지명령은 유체등상 경매, 압류 경매, 그거를 이제 중지하는 겁니다. 집안의 어떤 살림살이에 대해서 딱지 붙인 거를 뭐 금액은 얼마 않지만 이제 되게 스트레스 받죠. 외부인이 와서 집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감정을 하고, 그쵸? 딱지를 붙이고, 경매업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입찰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생활도 문제가 되지만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에 대한 거를 뭐 이제 사죠, 차라리. 그때 이제 이거를 개인 파산에서는 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중지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뭐 보정서는 뭐 워낙 유명하고요. 주소 보정서가 유명하죠. 주소를 보정 명령이 나오죠. 그러면 특별송달, 공유송달, 재송달 신청. 처음에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냈는데 글로 송달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재송달을 한번 해보고요. 재송달이 안 되면 야간 및 휴일 특별 송달을 한번 해보고요. 그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공시송달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 변경 신고서. 채권자 목록은 수시로 파산에서는 면책받을 때 채권자 목록이 빠지면은 면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을 수시로 채권자를 새로 발견되거나 뭔가 문제 있는 채권, 양도됐거나 이랬을 때는 즉시 변경을 시켜줘야 합니다. 채권 신고서는 이제 환가 사건에 있어서 채권 조사를 하고, 채권 조사를 하면 채권 조사기일을 안내하면서 법원에서는 채권 신고 기간 결정문을 실무관이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신고서까지 보내줍니다. 요 채권 신고서는 이제 법원에 부동 양식으로 돼 있고요. 재판부가 기재돼 있고, 신고 요령이라든가 이자를 어떻게 쓰는지 이게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 신고서는 파산은 자동으로 돈을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기재되어 있어도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채권 신고를 안 하면 실권이 됩니다. 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채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나 채권자 목록에 있으니까 돈 주겠지 하고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니까 채권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압류금지 재산은 면제 결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보증금 같은 거는 면제재산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예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5만원, 현금 185만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험해약금도 150만원, 일부러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제재산 결정 신청을 하는 대표적인 것은 현금 1110만원 정도를 갖고 이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현금성 자산. 대표적인 게 이제 현금이죠. 예금. 이거를 안 했을 때는 환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제재산 결정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라든가 이런 걸 막으려면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현금 1110만원 이하 6개월간 생계비, 그 다음에 유체동산에 대한 면제재산 결정 신청. 탄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채권자 이라든가 관제인의 환가라든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소명을 못하는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 탄원을 하는 거고, 채권자는 이제 채권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또 탄원하는 경우도 있죠. 채무자가 뭐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이라든지 과거 자기한테 너무 큰 피해를 입히고, 그래도 이제 면책을 사실 어떤 도덕적 호소문에 불과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탄원서를 쓰는 경우도 있죠. 면책 신청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동시 신청에서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 신청서, 그렇죠? 채권에 대한 이의 신청서.
채권 신고를 했는데 어떤 채권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이건 항상 뭐. 그 다음에 채권 신고 취하서. 채권 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채권 신고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취하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취하서인데 파산 선고는 취하가 되지 않고 파산 선고를 어떤 취한다고 해서 이미 선고된 파산 선고를 취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취하는 면책만 취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는 절대로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내린 파산 선고는 뭐 항고를 해서 파산 선고 자체를 취소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확정이 되어버리면 파산 선고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는 이제 법률 사실, 사실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각종 조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거래정보 제출, 과세정보명령, 그 다음에 통신기록, 이 세 가지를 하죠. 그 다음에 금융거래 내역도 하죠.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죠.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이게 이제 사실조회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즉시 항고장은 파산 및 면책 신청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이거는 상속재산 파산에 대한 이번에 이제 약간 좀 수정을 했을 겁니다. 좀 다르게. 첨부 서류도 다르죠. 완전히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주 찾는 개인 서류고요. 이게 자주 찾는 개인 서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로 결국 이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거죠. 돈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좀 감액해 주십시오. 그렇죠? 중지, 압류에 대해서 중지를 해 주십시오. 면제계산 하시는 거죠. 주소 보정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 이거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게 개인 파산에서 법원에서 가장 잘 찾는 서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